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375번의 재산권 문제부터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1분 컷. 이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영리 획득의 기회나 기업 활동의 사실적 법정 요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1번부터 바로 답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분이 이미 퇴직을 했대요.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 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공무원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이제 아직 퇴직하기 전이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지만, 이미 퇴직해가지고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해 버렸다면은 이 사람과 관련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후에 3년 이상 토지가 계속 사용돼 버리면 매수 또는 수용 청구권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것은 합헌인데 요 수용 청구권이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키조개 잠수기 어업허가나 키조개, 요것은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행어업권이랑 비교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합헌 판례죠. 초고가 아파트 해가지고 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합헌이죠. 청구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갑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고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망을 합니다. 다른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재산을 이 부모가 상속하게 되거든요. 직계존속이니까. 근데 키워주지 않은 거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래도 상속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공기총, 이것은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된다. 합헌이죠. 뺏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합헌이고, 그 다음에 국가보상권이나 아니면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리니까 법적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내 재산권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해서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더 크죠. 이런 경우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건설공사를 위해 문화재 발굴을 받아서 매장 문화를 발굴할 경우는 발굴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묻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가격이 너무 현저히 상승했어요. 그럼 판매 금액에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수용 과정에서.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반복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 철거하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매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에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 형성하는 법률 합헌적 이유에선 장래에 적용될 법률 헌법에 합치해야 되고, 앞으로도 침해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된다. 재산권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배우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상속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기간 지나버리면 무조건 상속공제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 관계를 정하는 법률이 재산권을 형성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유재산 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재산권 형성적 법률 여부가 넓은 입법 형성권이 있지만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럼 리을번에 토지는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되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긴 해야죠. 완화해서라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조문이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여적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요게 틀렸네요. 조문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조문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돼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 그 다음에 토지는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더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공법상의 연금 수급권 이런 것들도 재산권성 인정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엽제가 월남제 참전하신 분들이 이제 농약 같은 거를 피해를 받은 건데 우리가 재산권적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법에 규정돼 있죠. 그러면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내 재산권이라 할 수가 없는 게 그 고엽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우리가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 후 당의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기산을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권은 100%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기여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2번이 답이 되겠죠. 일단 골랐어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수급권을 이렇게 미리 비교해서 쓰라고 한 건데 얘는 재산권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재산권성 인정이 안 되는데 건강보험 수급권은 재산권 인정이 됩니다. 근데 건강보험 수급권이 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려면은 자기기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자기기여가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겠지만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 겁니다. 그러면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영화관 관람객에게 100분의 3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데 옛날에 배웠죠. 문화예술진흥기금 100분의 3은 위헌이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비교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재산권 파트는 여기서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요. 38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